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. 아이온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여러 자료들, 연구 보고서, 또 기술 트렌드 자료, 기사까지 이걸 토대로 아이온큐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,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나오고 나서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하죠. 아, 네네, PQC. 이 보안 기술 중요성이 엄청 커졌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온큐 같은 양자 기업들에도 관심이 확 쏠리고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이온큐의 어떤 기술적인 행보, 또 재무 상태, 그리고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요.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탐구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아이온큐가 최근에 뭘 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라이트싱크, 또 카펠라 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을 막 인수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걸 보면 단순히 양자 컴퓨터 자체 성능 경쟁, 이걸 넘어서서 양자 인터넷이라는 훨씬 큰 그림, 그러니까 네트워킹 인프라 쪽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, 이 네트워킹 기술 쪽으로 전략적인 무게중심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죠. 아, 네트워킹. 네.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의, 그러니까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가둬서 큐비트로 쓰는 방식인데 이게 외부 노이즈에 좀 약해서 양자 상태 유지가 좀 까다롭거든요. 그렇죠. 단점이 좀 있죠. 네,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이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양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. 동시에 이제 곧 닥칠지 모를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 위협 있잖아요. 거기에 대비해서 PQC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. 와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근데 그 아이온큐 CEO 인터뷰 영상을 보면요. 물리적인 큐비트 개수 자체보다는 우리는 상업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. 약간 이런 뉘앙스던데. 네, 그런 이야기를 했죠. 근데 또 IBM은 이미 1000큐비트 넘었다. 이런 소식도 들리고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? 좀 궁금해지네요. 맞습니다. 그게 단순히 큐비트 개수만 많다고 다가 아니거든요. 큐비트의 질이 훨씬 중요해요. 질이요. 네,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계산을 할 수 있느냐.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. 아이온큐가 최근에 알고리즘 큐비트, AQ라는 자체 지표를 이제 안 쓰겠다. 폐기하고 새로운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. 아하.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쯤 되겠네요. 그때 기술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. 네,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. 기술 쪽은 확실히 기대감이 큰데 이제 재무 쪽을 좀 들여다보면요. 약간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. 매출 성장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늘었다.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. 이건 좀 걱정스러운데요. 네, 그렇죠.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매출은 작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 손실은 43%나 늘었어요. 꽤 많이 늘었네요. 네, 물론 뭐 2분기나 연간 매출 전망치는 괜찮게 제시했고 아직 현금도 꽤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계산하지 못하면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M&A하고 하면서 비용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게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. 그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. 그것도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내부자들 움직임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. 보통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랑 실제 내부 사정이나 시장 가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가 안정시키겠다 이러면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도 실제로는 내부자가 주식을 막 파는 그런 경우도 관찰된다고 해요. 아, 그래요. 네, 특히 좀 규제가 덜한 간접 취득 방식은 신뢰도가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. 뭐 최근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주가 엄청 올랐을 때 주식 대량으로 팔았잖아요. 네, 뉴스에서 봤어요? 그런 것처럼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건 시장에서는 아, 이게 고점인가? 하는 신호나 좀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. 아이온큐의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재무 상황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내부자 거래라든지 공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봐야 한다. 뭐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. 물론 이건 일반적인 시장 분석 관점이지 아이온큐가 꼭 그렇다는 직접적인 평가는 아닙니다.
아, 그렇군요. 네, 그럼 아이언큐가 속한 이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? 그 ID테크X 보고서를 보면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시장 자체는 2045년까지 한 100억 달러 규모. 그 정도로 성장할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. 근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죠. 아직은 좀 먼 미래군요. 네. 초전도체 방식, 광자 방식, 중성원자 방식, 다양한 기술들이 아직도 막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요. 또 극저온으로 냉각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오류율이 너무 높은 문제, 시스템 확장성 문제, 이런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.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.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의견이 좀 갈리네요. 어떤 분석가는 그래도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네, 그런 시각도 있죠. 또 다른 언론 분석에서는 아니다. 2분기 실적 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.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. 네, 맞아요. 현재로서는 좀 상반된 시각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아이언큐는 양자 인터넷이라는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네트워킹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. 하지만 동시에 최근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고 또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된 거 아니냐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결국에는 그 새로운 기술 로드맵, 이게 앞으로 방향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장기적인 기술 잠재력하고 또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.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언젠가 정말 오류 없이 작동하는 범용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딱 등장한다면요. 과연 어떤 산업,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될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정말 그 거대한 변화의 본질에 잘 발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